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신 의학 지식을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메디텔. 자, 오늘 라이브 시간에 또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경희대병원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경희대병원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라이브 인터뷰를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지만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박봉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3차 신경통의 그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재발률을 줄이는 완치를 앞당기는 그런 치료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400여 케이스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케이스, 가장 많다기보다는 네, 그냥 하나로. 예,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3차 신경통으로 이 앞면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속 시원한 치료법 무엇인지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준비하신 슬라이드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네. 먼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하면 한쪽 3차 신경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지, 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지를 따라서 아주 사소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순간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안면에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안면이죠. 이 뺨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칼로 맞습니다. 이렇게 베이듯이 아프다. 예. 그 정도로 아픕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에 엄청난 날카로운 통증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게 3차라는 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자어죠? 우리가 이제 그 뇌신경은 전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해서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3차 신경이 분포되는 지역에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3차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렇게 가지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좌우 각각 3개로 네네, 이 그렇습니다. 뇌에서부터 신경이 나와서 이 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3가닥이 나온다. 네네, 좌우 그렇습니다. 각각. 예. 그게 이제 역할이 뭐예요? 안면의 그 감각하고 이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네네. 아픈데 이 아픈 이유가 여기 있는 3차 신경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하게 아픈 병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소한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한다든지 식사 또는 세수 또는 면도를 한다든지 화장을 하는 등의 이런 자극 또는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또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만 쐬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사소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순간적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짧게는 2, 3초 정도, 길게는 한 2, 3분 정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환자는 잘 먹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발생될 수 있겠고요. 또 세수나 면도, 양치질을 할 수 없으니 위생 상태가 불량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언제 이 통증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사회생활이 또 위축이 됩니다. 또한 삶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 충동까지 유발될 수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상상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화장하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네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얼마나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낄까요? 네.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그림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세 가지 가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가는 게 안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상악가지, 그다음에 하악가지에서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있는 걸 가지고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마하고 윗뺨하고 광대뼈 아랫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에 동시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에만 있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고 17% 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포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나눠서 좌우 어느 한쪽으로만 옵니다. 양쪽 다 오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네네. 좌우 어느 한쪽 뺨이 특히 뺨 쪽이 이렇게 아픈 게 제일 흔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3차 신경통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원인이 뭐냐?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원인은 신경과 혈관의 신경혈관 압박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혈관이 와서 달라붙어서 혈관의 박동이 신경을 자극하게 해서 신경의 변화가 유발이 되고 그 유발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신경과 가까이서 접촉하고 있는 혈관이 네. 이렇게 박동성으로 뛰면서 신경에 자극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원인은 신경근이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변화가 되는 탈수초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섬유가 과흥분이 유발이 되게 되고 여기서 생성된 방전 신호가 3차 신경통을 유발한다라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신경근 압박에 의한 반복된 신경의 손상이 역치 이하의 자극에도 일과성의 탈분극이 발생돼서 발작성 통증을 유발한다. 그런 이론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용어가 좀 이게 어렵네요. 탈분극, 뭐 역치, 일과성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근데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디 부위에 그 우리 뺨의 감각을 관장하는 세 가닥의 3차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신경 주변의 혈관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신경을 뭐 누른다라든지 자극한다라든지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신경에 일종의 손상이 생긴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3차 신경통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이게 3차 신경입니다. 요 노란 거. 네. 예. 요 하얀 거. 하얀 네. 거. 네. 이게 3차 신경인데 이 3차 신경이 주변에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나가고 이 혈관도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이야. 그래서 이 혈관에 의해서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환자인데 보시면 역시 3차 신경인데 요 혈관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하필 이 혈관이 이 3차 신경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혈관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하면서 신경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체질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전하 선생님처럼 이 3차 신경통이 없는 분들은 혈관의 신경이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타고난 체질이라고도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이걸 이제 그 퇴행성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그 동맥 경화에 의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신경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유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다 보면 10대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10대 환자한테 우리가 퇴행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미 선천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경의 변화가 오면서 증세가 유발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유전 경향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라고 해서 자녀가 이게 생기고 이건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신기하네. 딱 붙어 있네. 혈관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처음에 3차 신경통이 유발이 되면 약으로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약이 부작용도 많고 또 약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경우에 그 다음 치료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치료들이 경피적 시술이라고 해서 알코올을 가지고 3차 신경통이 있는 부분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는 고주파로 해서 신경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든지 또는 풍선 압박술 같은 것들을 해서 역시 신경에 손상을 줘서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손상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 일부러 손상을 주는 인위적인 손상이죠. 네, 안 아프게 하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알코올, 고주파, 풍선 압박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요건 전부 다 경피다. 이게 이 피부를 통해 뭔가 치료한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인터넷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상식은 이 3차 신경통, 막 뺨이 막 베이듯이 아프고 이럴 때는 요런 것들을 이건 이제 주로 그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많이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은 이 치료보다는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해서 감마 나이프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 감마 나이프로. 예. 근데 감마 나이프로 하게 되면 부담도 훨씬 적고 환자분이 이제 입원 기간도 하루 정도면 되고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또한 거기에 대해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예. 뭐 이렇게 뭐 틀을 네네, 맞습니다. 뭐 씌우고 뭐 예. 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비싸고 또. 예.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빨갛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해놨는데 네. 이게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도 동의하는 제가 거예요? 이제 다른 지금까지의 논문들도 가지고 오늘 네.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희대 박 교수님은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수술이죠. 네, 구체적인 네. 이름이 미세혈관 감압술인데 이게 3차 신경통의 여러 치료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방법, 또 수술 들어갔을 때 또 신경을 박리하는 방법, 이게 떼놓는다. 네, 그다음에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압박하는 방법, 또는 말초 신경 분지 절단술 등의 수술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제가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경피적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요거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네네, 주로 하는 건데, 치료하시고 나면은 초창기 치료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약을 드시고라도 통증이 없어지는 정도까지가 거의 뭐 80% 중반대까지도 되죠. 치료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발률이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재발을 하는 거죠. 와. 네, 근데 보통 재발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내에 한 이 정도 7, 80%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2, 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코올 주사요. 예,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안면 감각의 이상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는 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안면의 감각이 좀 얼얼해지고 남의 살 같이 되는 남의 거죠. 살처럼 되는 네네. 게 적은 비율이지만 있을 수 있다. 네네. 음. 또 다른 보고를 보시면 이제 알코올 주입술을 했을 때 초기 결과는 여긴 조금 안 좋죠. 한 6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재발을 40% 정도 가까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고주파 치료도 초기 결과는 한 85% 정도 되는데 재발을 한 50% 이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로 하는 건 간단하지만 재발을 많이 하는 게 네네,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보고도 보면 역시 85% 초기 결과들은 다 좋습니다. 알코올이든 풍선 압박술이든 다 좋은데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기간이 한 2년 내외에서 1년 반에서 2년 내에서 50% 이상이 재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합병증이 10%에서부터 한 20% 정도 되는데 이 합병증은 안면 감각 이상을 제외한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안면 감각에 이상이 발생할 확률은 아까 전에는 뭐 얼마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피적 시술에 네, 한계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수술,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환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한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수술 이후에 내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마나이프라는 시술을 할 수 있고 보통 몇 세 이상인가요? 보통은 한 75세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이런 분들은 역시 감마나이프로 수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사전에 MRI를 찍었을 때 신경혈관 압박을 관찰할 수 없는 환자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나오면 수술은 수술대로 하고 환자가 통증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수술 거부 또는 수술을 뭐 절대 하기 싫다. 그러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수술하는 건 환자가 원치 않을 때 감마나이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마나이프 시술이 뭔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고방사선을 갖다가 아주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돋보기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검은 종이를 태우듯이 그 부분에다가만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선이 거기다가 딱 합쳐지게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보통 투구 같은 걸 뭘 쓰잖아요. 네네. 쓰고 이제 여러 방향에서 감마선을 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 신경 다가 부위에다가 집중을 시킨다.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방법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럼 뭐 찌르거나 뭐 절개하거나 이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이 비싸죠? 관을 쓰는 것만 어허. 이제 국소 마취를 하시고 시행을 하는 거고요. 어. 치료 비용은 요즘에는 다 그 보험이 되기 되니까.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비싼 정도는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감마나이프 치료는 재발을 자주 하나요? 그것도 이제 뒤에 제가 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치료를 하신 분인데 한 500여 명을 갖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감마나이프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추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결과가 좋습니다. 역시 어떤 치료든 간에 1년 안에 한 80% 정도 좋은 결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역시 한 30% 정도에서 좋더라. 그리고 재발률은 한 40% 이상이 된다. 또 감마나이프로 인한 안면 감각 이상도 한 10%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알코올을 이용한 경피 주사보다 재발률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재발하는 기간도 좀 훨씬 있다 하는 장점은 네네. 있으나 네. 그러나 여전히 재발률은. 40%에서 재발을 하긴 한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수술이 성공 확률은 70%에서부터 한 92%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 확률은 8에서부터 한 29% 보고하는데 안면 감각 이상은 여기는 또 한 19%에서부터 32%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발은 한 30% 이상 발생한다. 그래서 재발했을 때 재치료율도 뭐 한 17%에서부터 한 38%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은 가장 문제는 초기 치료 결과는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재발을 하는 게 문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자, 선생님 중간에 좀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네. 그 윤성준 님이 저는 다른 부위에 신경통증이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도 먹는데 잘 안 듣는다. 뉴론틴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긴 하는데 이 뉴론틴을 오래 먹어도 괜찮냐? 뉴론틴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신경통에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의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약을 많이 드시거나 그럴 경우에 또는 약에 대해서 잘 안 받는 분들은 매우 어지럽고 또 몽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러나 이런 상당히 많은 신경 통증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에 대한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는 좀 살짝 끊으시면 다른 또 약으로 나타나겠죠.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근데 대부분 비슷한 약들입니다. 어. 또 대체할 수 있는 약들도. 그래서 그러네. 가능한 약을 안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권하는데 다른 신경 통증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이런 약을 장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3차 신경통은 뉴론틴과 같은 약물요법은 너무 오래 하지 마라. 네네. 네. 그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디디님이 오늘 주제인 3차 신경통의 유병률이 어떠냐? 얼마나 흔하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명당 4명이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이나 이 서구 쪽에서는 10만 명당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두개골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두개골이 옆으로 좀 넓기 때문에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앞뒤로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 신경과 혈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앞뒤가 짧고 이 가로가 긴데 이런 두개골이 3차 신경통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의 발병률은 떨어지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편측 안면 경련증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막 떨리는 거, 안면 네, 경련.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런 스타일. 그럴 때는 동양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두상, 안면 골격에 따라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다. 근데 선생님 3차 신경통이 요즘 언론에서 흔하게 말하는 이른바 대상포진. 네.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막 엄청 이렇게 비슷하게 아프잖아요. 네네. 뺨이. 네. 그때 나타나는 거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3차 신경통은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3차 신경통에서 오는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수초, 아까 막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셨듯이 그런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상포진 후에 오는 3차 신경통, 통증은 신경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있느냐, 신경의 변화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때 나타나는 3차 신경통은 바이러스 감염이죠. 네네. 감염이 원인이고 감염에 의해 신경이 손상을 망가진 받은 거고 거죠. 예. 치료가 늦게 돼서 나타나는 거고 네네.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혈관이 너무 가깝게 다 있어서 그렇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이나 수술, 특히 하실 것들은 대상포진을 앓고 이렇게 여기가 막 아픈 그런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네. 완전히 별개라는 걸 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더. 이매령 님이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으로도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물 남용으로 인한 3차 신경통도 올 수 있나요?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3차 신경통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란 얘기네요. 네, 아니라고 하시고. 자, 미리미네 님이 오른쪽 귀에서 짝 소리가 나더니 좀 더 지나서 오른쪽 볼과 턱이 얼얼하고 쑤시는 듯하다. 이것도 3차 신경통과 관련이 있나요? 3차 신경통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네. 3차 신경에 어떤 자극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느 과를 가야 하느냐. 이렇게 뺨이 뭐가 감각 이상하고 무지 아프다. 네. 그럼 어느 과를 가야 돼요? 일단은 뭐 신경외과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피적 치료든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나 마취통증의학과는 뭐 가면 안 돼요? 가셔도 됩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치료는 신경외과에서 주로 네, 하니까 네, 말이죠. 바로 신경외과로 가도 된다. 네네. 네. 제 마이크 소리가 왜 안 들렸는지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네. 네. 이제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26개의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전체를 해봤더니, 수술 이후에 통증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면 감각 이상은 1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청력 저하나 소실이 올 가능성이 한 1.9%의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거의 없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메타 분석을 했네요. 네네, 대규모로.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신경외과적인 수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이 했는데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팠을 때 처음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치료한 환자와 다른 치료를 해서 실패한 환자를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허. 그랬더니 첫 번째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으나 결과는 더 좋더라. 오. 그 다음에 안면 감각 이상의 발생률도 의미 있다는 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의미 있게 감소가 되었다. 그러나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비슷하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첫 번째 치료로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분들이 결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하신 약물이나 뭐 경피적인 주사 치료, 뭐 감마 나이프보다 바로 이 수술을 하는 게 좋았다. 네, 근데 재발률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또 뒤에 나올 있습니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대부분은 60%에서 80%. 한 10년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 65% 정도에서 좋았고, 네. 뭐 한 5년 정도 해봤더니 한 84%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0개월, 131개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이니까. 뇌수술이기 때문에 주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신경 압박술이라고 했는데. 네. 들어가서 봤더니 없어요. 이렇게 누르는 혈관이 없어요. 열었는데 네. 보니까. 그랬을 때 플랜 B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 나오면 환자는 수술은 수술대로 했는데 통증은 안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치료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당신은 이게 붙어서 아픈 거다 하고 열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안 붙어 있으면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15% 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차 신경통을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를 하고 있다. 그럼 외국은 수술을 많이 한다는 많이 얘기인가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치료로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저희를 포함해서 몇 개 없습니다. 몇 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경희대병원 선생님 신경외과가 국내에서는 뭐 지금까지 400케이스 이상 수술로 치료해 왔다.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바로 수술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플랜 B가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보면은 미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 신경통 환자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제가 갔던 오하이오주가 그 다발성 경화증에 아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이 3차 신경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미국 사람들의 치료 방법들을 봤더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들어가서 일부러 3차 신경에 손상을 유발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서. 아이, 그건 좀 네. 너무 비양심적인데. 네. 아, 그게 통증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완전 손상이 오지 않을 정도로 손상을 유발시키는 거죠. 아, 그게 노하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픈 건 맞으니까 네, 환자가 네. 연 김에 아예 그냥 신경을 신경에-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우리 알코올이나 그런 거하고 어, 똑같은 거죠. 아, 그러네. 비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플랜 B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이 플랜 B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술장에서 쓰고 있는 그 전기 소작하는 네. 그거의 파워를 낮춰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일부 손상을 유발하면 통증이 좋아집니다. 아, 신경을 그 전기작으로 태우는 거네. 네네. 아, 그러면 안 태울 아프다. 정도는 아니고 살짝만. 약간 손상을 받을 정도만. 아, 예. 이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미 교과서적인 족보에 하고 올라가 있는 있습니다. 치료다.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치료입니다. 그러네요. 단지 열고 하는 치료일 뿐. 그러니까 열어서 우리 기대와 달리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도 치료 효과는 누릴 수 있다. 네네, 그 얘기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얘가 자꾸 뭘 뜯어서 네, 도로 내려놓을게요. 또 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옛날 방식인데 네.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겁니다. 오. 근데 이제 아까 3차 신경이라면 가닥이 3개인데 눈으로 가는 가닥을 제외한 나머지 가닥의 일부를 절단하는 겁니다. 그럼 통증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 또 그렇구나. 눈으로 가는 것만 빼고 예. 잘라준다. 왜냐하면 눈으로 가는 걸 손상을 주게 되면 이 각막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가는 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신경을 일부 절단을 해주는. 근데 제가 이제 궁금증은 이제 이렇게 열고 절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로 살짝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주는데 그럼 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안 아픈 건 좋은데 그럼 뺨의 감각은 조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감각은 좀 둔해지는 건 네. 있죠. 아, 그래도 안 아픈 게 중요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신경 박리술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그 3개의 신경 가닥이 있으면 그 사이를 긁어주는 거예요. 아, 들러붙지 않게. 그 사이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라주면 또 결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이 저희가 개발해낸 방법인데요. 진짜요? 네, 저희 은사님, 저희가 이제 3차 신경과 관련돼서 치료를 지금 4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제 은사님께서 개발을 해서 저한테 전수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는 3차 신경이 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앞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주변을 우리가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로 막아가지고 3차 신경의 인위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기 소작이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덜 가게 하기 때문에 통증의 결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스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이 은사님 성이 이씨입니다. 네.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이봉암 교수님이시고요. 봉암. 이봉암 교수님이 교수님. 개발하고 선생님이 수제자시고 야, 이게 멋있다 의사로서. 네, 자기 이름을 따서 리스 메소드 하고 이게 이제 그러면 좀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많은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로 또는 뭐 이렇게 자르거나 하는 것보다 테프론이 일종의 좀 그 고분자 물질인가요? 뭐죠, 테프론이? 그게 이제 공업용 그 물질인데요. 수치인가요? 예, 예. 그런 건데 네. 결국에는 혈관하고 신경 사이에 우리가 끼워 넣는다. 끼워 넣어서 혈관의 박동이 신경이 전달이 안 되게 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그런 하는. 역할입니다. 네. 좀 뭔가 이 기전상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처럼 보시면 이게 3차 신경인데 찾아봐도 혈관이 없습니다. 없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신경의 일부를 절단을 하고 나옵니다. 칼로 이렇게 살짝 네. 긁었네요. 네, 그래서 나오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이야.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요 수술은 어디를 주로 절개합니까? 뭔가 어디를 귀 뒤로 들어갑니다. 귀 뒤로? 네, 귀 뒤로 해서 한 몇 센치?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제 뼈를 열고요. 네. 피부 절개는 한 5cm 정도 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그 위치를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귀 뒤로 들어간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뺨에 흉터 생기고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3차 신경통의 전체적인 치료 결과를 보시면 초기 치료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좋습니다. 네, 어느 것도. 네, 어느 것이든 간에 초기 결과는 좋은데 장기 추적을 해보면 그래도 미세혈관 감압술이 60에서 80%. 감마나이프를 했을 때 1년은 80%인데 한 5년 지나면 한 40%대로 떨어질 정도고 경피적 치료는 뭐 한 30에서부터 또 많이 좋게 발표하시는 분들은 한 80%까지도 발표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한 2, 3년 내에 대부분은 재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네요. 이쪽은 간단하나 재발이 좀 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실패율은 미세혈관 감압술은 한 5% 정도로 보시고요. 재발률은 많이 보면 한 20%까지, 짧게는 한 3% 정도도 나올 수 있겠고요. 방사선 수술도 30에서부터 50% 이상. 그 다음에 경피적 시술은 역시 마찬가지로 50% 이상에서 재발을 하고 역시 50% 이상 재발하는 기간은 보통 1.5에서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률은 확실히 수술이 적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재발을 잘 하실 만한 분들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자분들 경우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발생 빈도도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3차 신경통.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발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다음에 원인 혈관이 동맥일 경우에는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정맥인 경우는 재발을 좀 잘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통증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가 시간 지나면서 좋아졌는데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반응을 보여주는 환자들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정형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2초에서 한 2분 정도 가는 통증인데 계속해서 아픕니다. 아이고. 네, 이런 분들은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증세가 7년 이상 경과됐을 때 이럴 경우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 또 젊은 나이에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다 보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증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7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10년 전부터 우측 3차 신경통이 있었고요. 특히 제2분지가 주로 왔고 1분지입니다. 그러니까 광대뼈, 그 다음에 이마 쪽이죠. 이마 쪽, 요 두 군데. 네, 그래서 2010년도 8월 달에 감마날프, 9월 달에 감마날프를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증세는 좋아졌는데 6개월 만에 재발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동안에 한 3차례 정도 알코올 주입술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감각 이상이 발생이 되어 있고 증세는 지속되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약물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겠죠.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야, 이런 경우 좀 난감하시네요. 네. 감마나이프도 하고 알코올 주입술도 하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알아왔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제가 올해 9월 30일 날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선생님. 지난해 벌써. 네, 그렇네. 네. 그래서 현재는 통증이 없으십니다. 보시면 여기 3차 신경인데 이 3차 신경은 이 혈관이 이렇게 바짝 누르고 있는. 야, 여기 딱 뚜렷하게 전형적으로 혈관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요 혈관을 이렇게 띄고 요 사이에다가 이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테프론을 넣어서 압력을 떨어뜨렸군요. 네네. 이분의 이제 수술 비디오를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네, 동영상입니다. 네, 플레이 해주시죠.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 지주막이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막을 열고 지금 귀 뒤 피부 열고 들어간 거죠? 네, 이미 뼈 들어갔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청신경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3차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신경 주변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3차 신경이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가가지고 바짝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혈관. 네. 그래서 이제 3차 신경하고 혈관을 지금 분리를 하고 있고요. 야, 요렇게 분리하는구나. 네. 이렇게 떼고 있네요, 선생님이. 네네. 지금 살살살살. 그렇게 해서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앞쪽으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박동이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렇게 테프론을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야. 아니 근데 그 혈관이 왜 신경에 딱 들러붙어 있을까요? 이분은 참 이걸 살살살 떼주고 그 사이에 테프론을 끼워 넣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스펀지 역할로. 네. 어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분? 환자분은 이제 통증 없이 지금 아주 약도 안 드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 이 영상을 보니까 리얼하게 딱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환자분을 한번 보시면 네.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좌측 3차 신경통이 있었고 특히 2분지에 발생했어요. 여기 광대뼈. 네네. 그래서 2019년 1월에 간반 IF를 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지속되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역시 통증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위축,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30일 날 제가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통증 없이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아,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네. 야, 이 따끈따끈한 최신. 예. 보시면 이게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네. 이 혈관이 여기서 누르고 야. 또 이 혈관은 위에서 누르고 있고 몇 개예요, 도대체? 또 정맥이 있고 이렇게도 또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와, 요 하얀 게 신경인데 네네. 빨간 혈관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누르고 있네요. 이거는 정맥이고 나머지는 다 동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테프론을 넣어서 이 혈관하고 신경을 띄워줬고 여기도 띄워주고 테프론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맥까지 띄워주고 수술을 마무리했던 환자. 네. 이 테프론은 뭐 당연히 생체 공학적으로 네. 몸에 오래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런 치료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테프론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테프론을 쓰지 말자라고 해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들 분들마다 조금 의견 다르긴 네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제 그 권유하고 자신 있어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하셨으니까 오늘 퇴원. 오늘 네. 바로. 그러니까 통증과 관련된 약은 안 드시고 퇴원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아무튼 오늘 주제인 3차 신경통 10만 명당 4명이요? 네. 드물긴 하나 아무튼 환자는 여기가 아프니까 네. 죽겠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약물이나 주사 치료보다는 지금 소개하신 이 수술이 좀 더 근본적으로 재발을 줄이는 효과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마취는 어떻게 합니까? 마취는 전신 마취로 전신 해야 마취하고 되고요. 보통 이제 외래에서 수술과 관련된 검사를 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수술 전날 입원을 하시면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8일째 퇴원입니다. 8일 정도? 네, 그러니까 오늘 퇴원하신 분은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하신 분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 퇴원을 하십니다. 네, 수술 시간은 얼마나? 수술 시간은 영업 비밀인데요. 네, 대략만 대략만. 실제로 이제 아침 8시에 들어가시면 환자는 병실 한 12시쯤 올라오십니다. 반나절 정도는 소요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귀 뒤쪽으로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럼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뼈를 떼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뗀 뼈는 다시 붙이는 건가요? 뼈의 일부를 이제 붙여드리고요. 그 위에다가는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메쉬 같은, 그러니까 쇠망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덮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도 흉터가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흉터는 머리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은 흉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그래도 흉터가 이 뒤로 이렇게 젖히면, 귀를 젖히면 보이긴 한다는 얘기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이렇게 그 신경외과적인 치료니까 행여 무슨 뭐 이렇게 수술 도중에 우려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사실은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이 수술을 조금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은 아닌데 수술하는 위치가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 뇌교라고 해서 저는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치를 켜야 방에 불이 들어오듯이 뇌교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 주변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수술을
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데 이 뺨의 이 안면 골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군요. 네네, 더 그렇죠. 안쪽에서 이걸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이 부위가 뇌교. 사실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위긴 네네. 하죠. 뭐 호흡, 뭐 이렇게 그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그렇습니다. 중추잖아요. 네네. 그 부근에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환자는 좀 겁이 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잘하는 분을 찾아주다 좀 그 얘기신가요? 뭐 돌려서 말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돈해 보면 어찌되었건 현재 이 3차 신경통인데 재발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오늘 이 수술을 당연히 받아야겠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 중에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이 되면 다른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네, 나다라라님이 말소리가 안 들린대요. 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수술 쭉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적용되겠죠? 보험은 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도 대략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비용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입원비하고 수술비하고 네, 뭐 약값하고 다 네네. 포함해서 본인 부담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네네. 그 정도 예상을 하셔야 예. 된다. 자, 그러면 또 슬라이드가 있나요, 선생님? 이제 다 됐어요. 네. 지금 그러면 오늘 3차 신경통 얘기를 하는데 말씀 듣고 보면 재발을 자주 하는 분,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분은 당연히 이제 선생님처럼 전문가 찾아서 해야 되고 네네.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최초로 진단받은 분들 네. 당신은 이거 막 여기 아프고 한 거 3차 신경통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 약물로 할까 뭐 이렇게 경피적으로 주사로 찔러서 할까 뭐 감마나이프 할까 수술할까 고민할 터인데 선생님은 뭐라고 충고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치료는 당연히 약물 치료입니다. 약을 통해서 조절이 되면 굳이 다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먹는 약. 네. 그리고 근데 약으로 조절이 안 된다. 또는 약이 부작용이 심해서 내가 생활하기에 지장이 있다라면 그때는 다음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치료로서 저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수술 치료가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건 저도 이제 와닿는데요. 논문으로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러면 수술은 그런데 400케이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성공률이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대강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수술할 때 설명드릴 때 80% 성공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분 중에 1분은 수술하고 통증이 남습니다. 또 그런 분이 있긴 그 하구나. 통증이 똑같은 통증이거나 아니면 경감은 됐는데 약을 드셔야 될 정도로 불편한 분들이 5분 중에 1분이시고 아하. 그 다음에 10년 동안 지나시면서 20%는 재발을 한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네, 그래서 반드시 수술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5분의 환자를 수술하면 10년이 지나면 2분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워낙 그 전에 이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80%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으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십니다. 네, 특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아플 때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 좋아졌다는 80%는 뭐 일상이 다 가능하다. 뭐 세수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그 후유증은 없나요?라고 심은아님이 여쭤보시네요. 후유증은 있죠. 예를 전혀 들면. 없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제가 거기서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치료가 잘 되더라도 네. 사망률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사망 환자가 없었지만 실제로 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 0.1% 정도에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1000명당 1명. 예. 네, 그러게. 이게 이제 외국의 보고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 뇌척수액이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발을 한다라든지 다른 치료로 효과가 없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받아봄직하다. 네. 이렇게 결론이
이 요약이 될 것 같네요. 자, 네. 호두과자님이 청신경 종양 수술 위치랑 비슷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잘하시는 네, 분일까요? 네. 아이유 목소리님이 3차 신경통도 빨리 진단받으면 좋아지나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음,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고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그 다음 치료를 고민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 진단받고 좀 버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3차 신경통, 대상포진후 신경통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수술적인 미세혈관 감압술의 대가시죠. 우리 경희대 의료원 신경외과 박봉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선생님? 네, 재밌는데. 잘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이게 좀 드문 병이라서 네. 좀 관심이 있어 하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이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요. 네. 혹시 저희 방송 통해서 환자가 가시면 좀 친절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진단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수술을 권해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 결정 못 하시는 환자분들도 지금 외래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치료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환자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하다. 네네. 뭐 이렇게 여기가 막 찌른 듯이 아프대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비욘디가 올해 그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아마 앱도 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완전히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진료 과목별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주요 질병별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 영상을 그 3차 신경통이라는 카테고리로 오늘 저희가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 오늘 해주신 귀한 그 영상 올려드리고 또 선생님의 이 슬라이드도 네. 올려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 제가 공개하신 거니까. 네. 네, 저작권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 하면 내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3차 신경통 환자나 가족분이 계시면 네, 저희 비욘디 앱이나 홈페이지로 오시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러블리원님, 네, 앱이 나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금부신님 또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아까 편측 안면 경련. 야, 이거 막 떠는 거네, 이거는요. 네. 수술은 같습니다. 수술은 또 같은가요? 같은데 네. 어느 신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신경이 다르군요. 안면 신경입니다. 이번엔 안면 신경. 네네. 페이셜 러브. 네. 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막 아픈 거라면 다음에 하실 이야기는 이렇게 뺨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 경련. 이럴 때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